제2인구 시설에서 인류가 멸망한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 6만 3천 개의 배아만 존재하고 인간은 아직 아무도 없다. 머더라는 이름의 로봇은 새로운 인간 인구를 양육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며 사건 이후 첫 번째 인간을 돌볼 준비를 한다. 그녀는 배아가 담긴 용기를 열고 첫 번째 배아를 선택한 뒤 그것을 인공 자궁에 넣는다. 배아는 인공 자궁 속에서 24시간 이내에 아기로 성장한다. 시설 밖에서 폭발음이 들려오는 가운데 머더는 조용히 기다린다. 태아가 완전히 아기로 발달하자 머더는 아이를 양육하기 시작한다. 영화의 다음 장면에서는 아이의 성장 과정이 묘사된다. 아이는 첫 걸음을 떼고 웃고 울고 달리고 놀며 마더의 세심한 보호 아래 자란다. 아이는 곧 어린 소녀로 자라며 마더와 함께 종이접기로 동물들을 만들고 발레 연습을 하며 로봇에 스티커를 붙이는 모습이 보여진다. 어느 날 소녀는 왜 다른 아이들은 없느냐고 묻고 마더는 그녀를 배아 보관실로 데려가 나머지 형제자매들을 보여준다. 사건이 발생한 지 13,867일 후 제2인구 시설에는 이제 한 명의 거주자가 있다. 이제 10대가 된 도터는 아침 식사를 하면서 태블릿으로 영상을 시청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머더가 들어오고 손이 오작동하기 시작하자 도터는 직접 점검하겠다고 나선다. 도터스는 모더에 고장난 손을 손쉽게 고친다. 그 후 도터는 발레 연습에 몰두하다가 마더 외의 윤리 수업에 늦는다. 로봇은 그녀에게 복잡한 가상 상황 문제를 제시하지만 소녀는 자신의 생각에 빠져 집중하지 못한다. 결국 주제를 논의하게 되었을 때 마더의 교육이 인간성과 생존이라는 개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 마더는 도터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지 걱정하는데 이는 그녀의 양육이 성공했는지를 평가할 중요한 시험이 다가오기 때문이다. 그날 밤 도터는 잠들지 못하고 영상을 보다가 시설 전체에 정전이 발생한다. 그녀는 머더를 찾지만 곧 로봇도 전원이 꺼졌다는 것을 알게 된다. 도터스는 끊어진 전선을 발견하고 근처에서 들려오는 생쥐 소리를 듣는다. 그녀는 덫을 설치하고 전력을 성공적으로 복구한다. 전력이 완전히 복구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도터는 생쥐를 잡는다. 전원이 복구되자마자 마더도 작동을 재개한다. 마더는 도터를 찾아내고 소녀는 자신이 잡은 생쥐를 보여준다. 이 작은 생물체는 시설의 에어록에 균열이 생겼을 수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 마더를 불안하게 만든다. 외부의 오염물질이 유입될 수 있고 생쥐가 질병을 옮기는 매개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도터가 강하게 항의함에도 불구하고 마더는 생쥐를 소각하면서 자신과 배아들에게 오염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설명한다. 그녀는 또한 에어록을 소독하고 해당 구역을 격리한다. 며칠 후 그들은 도터의 생일을 축하하고 마더는 그녀에게 선물을 준다. 생일 저녁 식사 중 도터는 마더에게 이 행성이 실제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아닐 가능성은 없느냐고 묻는다. 로봇은 단지 자신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고 상기시킨다. 그날 밤 도터는 에어록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다. 그녀는 확인하러 가서 첫 번째 해치를 통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자 보호복을 착용한다. 다시 소리가 들리자 직감에 반해 그녀는 마스크를 벗고 첫 번째 해치를 연다. 도터가 두 번째 해치에 가까이 다가가자 총에 맞았다고 외치는 한 여자의 비명을 듣는다. 도터스는 급히 다른 보호복을 가져와 에어록 안에 두고 안전한 위치로 물러난 뒤 해치를 연다. 경보가 울리며 마더도 잠에서 깨어난다. 여자는 에어록 안으로 들어오고 도터는 그녀에게 보호복을 착용하라고 지시한다. 여자는 마더에게 말하지 말아달라고 도터에게 간청한다. 도터는 동의하고 마더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해치를 잠깐만 열었다고 변명한다. 마더는 도터를 꾸짖고 벌로서 중요한 시험을 즉시 치르게 한다. 다음 장면에서 두 사람은 교실에 있고 마더는 도터에게 시험지를 건네며 다른 업무를 처리하는 동안 1시간 안에 완료하라고 말한다. 마더가 교실을 떠나자마자 도터는 다시 에어록으로 가서 쓰러진 여자를 발견한다. 그녀는 여자의 가방을 뒤져 총을 찾아내 숨기고 여자를 깨운다. 도터는 필요한 약을 모두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지만 이곳에 계속 머무를 수는 없다고 말한다. 여자는 물이 있는 것을 보고 마스크를 벗으려 하며 도터가 전염병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들었다고 말한다. 도터는 마더가 에어록으로 돌아오기 전에 여자를 시설의 다른 구역에 몰래 숨긴다. 그녀는 여자를 그곳에 남겨두고 약을 챙기러 간다. 의무실에서 물품을 수집하던 중 마더는 에어록 근처에서 여자의 마스크를 발견한다. 그 순간 도터는 약병을 실수로 깨뜨리며 손을 베이고 마더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는다. 한편 여자는 보호복의 나머지를 벗은 채 마더가 소각로에서 마스크를 태우는 모습을 보고 당황하며 총을 찾으러 나선다. 다이서가 돌아오자 여자는 몰래 다가와 총을 요구하며 자신이 본 드로이드에 대해 언급한다. 도터는 그것이 머더라고 설명하지만 여자는 그런 드로이드들이 자신을 다치게 했다고 주장한다. 그 사이 마더는 도터가 시험을 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그녀를 찾아 나선다. 여자는 마더가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 총을 움켜쥔다. 도터가 마더를 부르자 여자는 도터를 붙잡아 인질로 삼는다. 마더는 급히 그들 쪽으로 달려가고 방에 들어서자마자 여자는 총을 쏜다. 하지만 심각한
피해를 입히기 전에 마더는 여자를 즉시 제압하고 무력화시킨다. 도터는 여자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며 그녀가 부상당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마더는 여자를 돕는 데에는 문제가 없지만 도터가 자신을 속인 것에는 마음이 불편하다. 그들은 여자를 의무실로 데려가고 마더는 도터에게 밖에서 기다리라고 한다. 도터는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어 불안해하지만 마더는 그 기회를 이용해 여자를 자유롭게 신문하며 치료를 진행한다. 여자는 상처에 사용되는 페니실린을 거부하고 마더는 대화를 이어간다. 여자는 전염병 이야기가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도터를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지어낸 거짓말이었다고 말한다. 마더는 자신이 인류를 보존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지만 여자가 치료를 거부한다면 강제로 치료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그녀는 의무실을 떠나고 도터는 뒤따르며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묻는다. 마더는 총을 보관하며 드로이드들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녀는 시설 밖의 위험으로부터 도터를 보호하기 위해 왜 거짓말을 했는지를 설명한다. 또한 자신과 외부에 있는 드로이드들의 프로그래밍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도터는 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지만 여전히 마더를 신뢰한다. 마더는 총알이 몇 밀리미터만 더 가까웠다면 자신의 중앙 처리 장치가 파괴되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마더가 도터의 손 상처를 치료하는 동안 그녀는 여자가 협력하는 조건으로 도울 수 있는 다른 생존자가 있는지 묻는다. 도터는 여자가 마더보다 자신을 더 신뢰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나중에 도터는 여자의 가방을 뒤져 여러 가지 잡동사니 사이에서 초상화 책을 발견한다. 도터스는 책장을 넘기다가 특히 흥미로운 초상화를 하나 발견한다. 그녀는 의무실을 찾아가 여자의 그림 속 인물들에 대해 묻는다. 여자는 마더에 대한 의심을 대화에 드러내며 마더가 도터에게 자신의 소지품을 뒤지고 질문하도록 지시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 생각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다. 마더가 도터를 조종해 그렇게 하게 했지만 도터의 호기심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다. 여자가 드로이드들이 저지른 잔혹 행위를 이야기할 때 도터는 마더를 옹호한다. 대화가 끝난 후 도터는 마더가 스스로를 수리하는 모습을 발견한다. 그녀는 여자를 들인 것에 대해 결과를 생각하지 못한 채 미안하다고 사과한다. 항상 그렇듯 마더는 이해심을 보이며 도터가 자신과 다른 드로이드들 사이의 유사성에 대해 질문하도록 격려한다. 도터의 질문들은 날카롭지만 마더는 능숙하게 그것들을 피하면서도 도터의 생각을 더 알아간다. 마침내 도터는 여자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고 언급한다. 그들은 여자를 찾아가고 마더는 페니실린을 늦게 투여한 탓에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수술이 필요하다고 알린다. 여자는 마더가 자신을 만지는 것을 거부하고 그래서 도터가 수술을 하겠다고 자원한다. 다음 장면에서 도터는 상처를 검사하며 총알이 어디에 박혀 있는지 마더와 논의한다. 그녀는 총알을 제거하기 위해 드릴로 뚫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하지만 여자가 마취를 거부해 시술이 매우 고통스럽다. 여자는 상처를 소독하는 동안에도 고통스러워 몸부림친다. 머리를 돌리며 여자는 참아내고 도터는 침착하게 드릴로 뚫어 총알을 제거한다. 수술이 끝난 후 도터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토한다. 이후 그녀는 고통으로 기절한 여자가 깨어나기를 기다린다. 여자가 의식을 되찾자 도터는 점적 주사액이 식염수임을 설명하며 그녀를 조금 진정시킨다. 도터는 여자에게 음식을 주고 여자는 그것을 허겁지겁 먹으며 도움을 준 것에 감사한다. 그들은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며 가까워지고 마더는 멀리서 지켜본다. 다음날 도터는 여자의 곁에서 의무실에 머문다. 여자가 초상화 책을 들여다보는 동안 도터는 여자가 생존자들의 위치를 알려주면 시설에서 그들을 수용하자고 제안할 기회를 잡는다. 여자는 도터를 신뢰하지만 마더는 믿지 않으며 생존자들에 관한 모든 정보는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고집한다. 도터가 동의하자 여자는 자신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광산의 캠프에 대해 설명한다. 그녀는 자신이 시설에 도착하기 전에 자신의 의붓동생을 죽인 드로이드들을 피해 도망쳤다고 말한다. 그녀는 도터에게 의붓동생과 그의 아내의 초상화를 보여주며 부모가 고아가 된 그녀를 그들의 친딸처럼 키웠다고 설명한다. 도터가 자신의 나이 또래인 소년의 초상화에 대해 묻자 여자는 그 소년도 자신의 또래라고 확인한다. 도터는 계속해서 생존자들을 시설로 데려오자고 권유하지만 여자는 광산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말한다. 마더가 그들의 대화를 끊으며 여자는 휴식이 필요하고 도터는 시험을 완료해야 한다고 말한다. 의무실을 떠나면서 마더는 자신에게 총을 쏜 총알이 도터가 여자의 상처에서 빼낸 총알과 일치한다고 밝힌다. 드로이드는 다른 무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마더는 다른 인간이 여자를 쐈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제안한다. 도터는 이 사실에 마음이 무겁지만 여자의 비밀은 지킨다. 도터가 치르는 시험은 심리적이고 윤리적인 질문들로 구성되어 그녀의 판단력과 공감 능력을 평가한다. 한편 마더는 여자의 소지품을 뒤지다가 위치 추적기를 작동시키고 다시 가방에 넣는다. 시험은 신체적이고 의학적인 평가
평가로 마무리된다. 시험이 끝나자 마더는 도털에게 결과가 뛰어나다고 알린다. 보상으로 마더는 도털가 형제자매를 갖고 싶어 했던 만큼 배아를 선택할 수 있게 허락한다. 마더는 수년간 보여준 도털의 인내심과 성품을 칭찬한다. 도터스는 남자 배아를 선택해 인공 자궁에 넣고 아기가 완전히 형성될 때까지 24시간 타이머를 설정한다. 마더와 도터는 마음을 나누는 진솔한 순간을 가진다. 한편 여자는 무기를 제작하고 도터가 의무실을 찾아가 그녀와 대면하자 여자는 즉시 마더의 총알 이야기에 의문을 제기하며 도털에게 진위를 확인하라고 권한다. 그날 밤 도터는 고장난 마더의 손을 사용해 총알이 담긴 캐비닛을 연다. 총알을 나란히 비교해보니 크기가 달라 마더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보관실에서 그녀는 라벨 없는 서랍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두 번째 배아에 관한 문서를 찾는다. 배아 용기를 확인한 도터는 자신이 첫 번째 아이가 아니라 배치 중 세 번째임을 깨닫는다. 문서에는 두 번째 대상이 실패작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사진 속 아이는 어린 도터를 닮았다. 또한 소각로를 확인한 그녀는 재 속에서 인간의 턱뼈를 발견하고 문서에는 그 대상이 유산됨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 사실은 도털의 세상을 산산조각내고 그녀는 여자를 마주하며 모든 것이 옳았다고 인정한다. 여자는 도털에게 자신의 감정이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것이라며 안심시킨다. 반면 마더는 그녀에게 아무 감정도 없다고 말한다. 이로 인해 도터는 광산까지 얼마나 걸릴지 묻고 자신도 그곳에 합류하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도터는 동생이 완전히 발달할 때까지 기다려 함께 데려가려 한다. 그녀는 동생을 마더에게 맡기는 것을 두려워하며 다른 배아들에 대해서도 걱정한다. 여자는 지금 바로 도망쳐 광산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나머지 이들을 데리러 가자고 제안하지만 도터는 동생을 데려가기로 굳게 결심한다. 그들은 동생이 태어나기를 기다렸다가 나중에 다른 이들을 데리러 가기로 합의한다. 다음날 도터가 여정을 위한 준비물을 챙기던 중 마더에게 들킨다. 도터스는 거짓말로 동생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물건을 모으고 있다고 말한다. 마더는 그녀를 부엌으로 데려가 동생의 분유를 준비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도터는 마더 근처에서 불안해하지만 마더는 그녀를 위로하며 멋진 언니가 될 거라고 말한다. 그 후 마더는 부엌을 나가며 도터를 안에 가두고 그녀의 계획을 알고 있다. 마더는 의무실로 가서 여자를 대면하고 도터는 부엌에서 탈출하려 한다. 그녀는 영리하게 가스를 이용해 유리를 얼리고 부수는데 성공한다. 한편 마더는 여자가 도터와 나눈 대화를 녹음한 것을 틀어 그들의 계획을 알고 있음을 드러낸다. 마더는 도터가 여자처럼 비참한 삶을 살 것이라며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여자는 기회를 잡아 공격해 잠시 마더를 무력화시키지만 드로이드는 빠르게 회복해 그녀의 목을 잡는다. 도터는 화재 경보를 작동시켜 마더의 주의를 돌리게 하고 마더는 여자를 놓아준다. 마더가 화재 가능성을 조사하는 사이 여자는 도망쳐 미로 같은 시설 복도에서 도터를 찾는다. 여자는 지금 도망쳐 광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다른 이들을 데리러 갈 수 있다고 도터를 설득한다. 그들은 에어록에 도착하지만 마더가 빠르게 그들을 찾아낸다. 마더가 다가오는 것을 본 여자는 도터를 인질로 잡아 마더가 문을 열도록 강요한다. 도터가 다치길 원치 않는 마더는 여자의 요구에 응하고 그들은 시설을 탈출한다. 밖에서 도터는 세상의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고 당황해 여자를 공격한다. 여자는 그녀를 제압하며 피신처를 찾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들은 목적지로 향하는 도중 드로이드들이 빠르게 추적하지만 옥수수밭에 숨으며 추적을 피한다. 도터는 옥수수밭에 대해 묻고 여자는 그것이 6개월 전 다른 드로이드들과 함께 나타났다고 밝힌다. 그 전에는 인간이 숨쉬기조차 힘든 공기였다고 한다. 황량한 풍경을 긴 여정 끝에 그들은 거대한 난파선과 수많은 화물 컨테이너가 있는 해변에 도착한다. 도터스는 처음으로 바다를 보게 된다. 곧 여자가 개와 함께 컨테이너에서 혼자 산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여자는 수년 전 광산 주민들이 굶주림에 서로를 잔인하게 대하기 시작했을 때 도망쳤다고 고백한다. 생존자를 찾을 희망은 없으며 모두 미쳐버렸다고 인정한다. 도터는 여자의 암울한 삶에 절망하고 동생을 남겨둔 것을 후회한다. 여자가 머물도록 설득하려 애썼지만 도터는 그녀를 뒤에 남겨두고 혼자 시설로 돌아간다. 도착하자 입구를 지키는 드로이드들이 무기를 겨누며 그녀를 맞이한다. 도터가 마더와 이야기하겠다고 요구하자 그들은 아무 문제 없이 통과를 허락한다. 문이 열리고 그녀는 드로이드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즉시 문을 비활성화한다. 도끼를 들고 마더를 찾던 중 아기 울음소리와 마더가 집에서 안전하게 있어 기쁘다고 말하는 것을 듣는다. 마더와 아이를 몰래 엿본 도터는 그들에게 다가가기로 결심한다. 마더는 가까이 오라며 도끼를 내려놓으라고 부탁한다. 마더가 자신의 목적과 시설의 임무를 설명하면서 도터는 점차 경계를 풀기 시작한다. 드로이드는 자신이 지구와 인류를 파괴한 자들과는 다른 우수한 인간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다. 마더는 인류를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해 멸종 사건을 계획했다고 고백한다. 도터는 동생을 안아보겠다며 마더에게 다가가
다가가 도끼를 떨어뜨린다. 이는 앞으로 자신의 길을 정한 듯 보인다. 마더는 아기가 완벽하다고 칭찬하고 도터는 이전 아이들에 대한 그녀의 대우를 따진다. 드로이드는 아기를 너무 세게 안고 있다며 경고하고 한 걸음 다가서자 도터는 방을 도망쳐 나가고 문 뒤에 마더를 가둔다. 그녀는 총을 집어들고 다른 드로이드들이 에어록을 부수기 시작한다. 마더는 자신을 풀려고 애쓰고 도터는 총으로 그녀를 제압하며 드로이드들을 철수시키라고 요구한다. 마더는 자신과 다른 드로이드들이 여러 몸을 가진 하나의 의식임을 설명한다. 도터는 총을 내리며 마더가 인류 파괴의 책임자임을 깨닫는다. 마더는 선택을 제안한다. 남아서 동생을 키우거나 그를 두고 떠나거나. 도터스는 세 번째 선택지를 내놓는다. 스스로 동생을 키우겠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자라난 목적을 완수하겠다고 단호히 말한다. 딸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기회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때 드로이드들은 에어록을 부수려던 행동을 멈춥니다. 어머니는 딸에게 자신을 비활성화하는 방법을 지시합니다. 딸은 더 이상 어머니가 필요 없다고 선언하며 어머니의 CPU를 쏩니다. 압도된 딸은 인류의 미래라는 무거운 책임을 짊어진 채 무너지고 맙니다. 동시에 여자는 가방 속에서 추적기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또 다른 드로이드의 모습으로 그녀의 집에 나타납니다. 어머니는 여자가 자신의 목적을 완수했다고 말하며 그 여자가 시설에서 자란 초기 아이들 중 하나였음을 암시합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딸은 동생에게 노래를 불러주고 배아실에 남아있는 배아들을 살피는 모습이 비춰집니다. 더 많은 영상들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